그리고 9시가 땡 치면 문이 쫙 열리면서 진짜 고객들이 막 좀비처럼 막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폭격기 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을 퇴사하고 감정평가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은행을 막 그만두려고 할 때 우리 은행에 계셨던 선배들은 야 왜 나가냐, 뭐 나가봐야 뭐 별거 없어, 그냥 여기 열심히 다녀,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감정평가 업계에 있는 선배들은 은행 있어, 은행만큼 좋은 데가 어딨냐, 여기도 힘들다, 그냥 있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녔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제발요. 유튜브에는 이미 대기업,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퇴직 썰들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절을 떠나 중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업무 시간 내 업무 강도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8시 정도까지 출근을 하고요. 간혹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세팅 당번이라고 해서 한 7시 정도까지 출근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8시에 출근하면 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뭐 실적 회의, 그다음 뭐 CS 연수, 신상품 교육, 이런 것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9시 오픈하기 전까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럼 이제 그때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뽑아갖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밖을 딱 바라보잖아요. 이미 블라인드 그 뒤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리고 9시가 땡 치면 문이 쫙 열리면서 진짜 고객들이 막 좀비처럼 막 들어옵니다. 업무가 이제 시작이 되면 돈 입금해달라, 뭐 돈 빼달라, 통장 다시 만들어달라, 비밀번호 잃어버렸으니까 변경해달라,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봐달라, 이런 상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 간혹 그 대출 창구에 사람이 없는 경우, 고객이 없을 때 갑자기 고객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여기 뭔데 직원들이 놀고 있냐, 빨리 자기 업무 해달라, 이렇게 서운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노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고객들 대출 있잖아요. 그 만기 연장하고 대출 신청한 거 실행해주고 상담한 거 전산 작업하고 이런 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메신저라든지 전화로 다른 점포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네 고객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좀 서류 좀 대신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이 계속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고객들이 이렇게 앞에서 상담하고 있는 와중에 고객 상담센터에서 연결된 고객 문의 전화도 계속 와요. 전화기 계속 울립니다. 앞에 이렇게 고객이랑 상담을 하고 있으면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또 아우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나 얼마나 기다렸다, 빨리 좀 해라. 업무가 계속 되니까 결국 화장실이라는 건 가기도 어렵고 점심시간 1시간이라는 그 시간도 사실 꽉 채워 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출근부터 딱 4시 문 닫기 전까지 진짜 정신없이 그냥 시간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은행은 4시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뭐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회사 어디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천만에요. 4시에 딱 끝나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일단 4시에 점포 문을 내리고 나면 고객들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사실은 뒷문으로 들어오시는 고객들도 있고요.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많이 들어오세요. 그럼 그것도 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그건 이제 다 처리하고 나면 이제 뭐 시제 맞고, 자동화기 담당자면 돈은 세고 역시 돈 맞고 채우고, 기존에 고객한테 받았던 서류 전표 정리하고, 대출 담당자들은 이제 대출 연장 준비하고 실행 준비하고 전산 작업하고, 퇴근할 때까지 뭐 쉴 시간 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진짜 최악은 뭐냐면, 만약에 혹시나 그 점포가 스쿨카드나 아니면 집단 대출한다 그러면 퇴근도 못하고 그때부터 또 카드 만들고 통장 만들고 대출 서류 준비하고 계속해서 또 야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주말에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째는 인사이동이 불합리합니다. 은행도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어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암묵적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합격해서 신입회원 연수를 가게 되면 쟤는 누구 본부장 아들이야, 누구 지점장 딸이야,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고 회사에서도 눈에 띄게 챙깁니다. 그리고 연수가 끝나고 첫 점포를 발령하는 날에 발령 나는 곳을 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좋은 점포 또는 본부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인사이동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인사이동 시 본인이 신고한 주소지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점포 또는 본부 부서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사이동의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수요 조사 해봐야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철이 가까워지면 본인이 아는 사람들 또는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 추천받은 사람들 때문에 전화 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당일날 발표가 난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예상했던 그런 분들이 다 좋은 점포 또는 본부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저도 입사 초기에는 좋은 점포, 본부 부서 열심히 썼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뭐 되지도 않을 뭐 뉴욕 지점 같은 해외 점포나 핵심 부서인 뭐 전략 게이트 이런 데만 뭐 주구장창 썼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결론적으로 이럴 때마다 과연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정말 일만 열심히 한다라면 내가 가고 싶은 좋은 점포 또는 본부 부서를 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못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능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다는 건 이해라도 돼요. 근데 와, 진짜 납득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그런 데 가면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셋째, 은행에 들어오면 공부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 자체의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하면 되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공부라고 하면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공부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외적인 문제들도 되게 많습니다. 은행 입사하고 나면 거의 매일 뭐 매주 매달 매년 새로운 상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품도 막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에 따라 하루아침에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따라서 정확하게 고객에게 안내를 하려면 평소에 공부를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고객에게 단 한 개라도 잘못 설명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더 내야 되게 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되든지 이렇게 되면 뭐 고객한테 싹 요게 금감원 민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즉 평소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수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수 안 하실 것 같죠? 과연 20년 동안 여러분들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할 것 같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연수과정도 있고 그 연수과정에 시험이 있다라면 그 시험에 대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비용 환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은 어느 정도 뭐 감수를 하고 비용 환급 당하는 건 그냥 내면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연수 성적이 지점의 KPI에 연동된다는 거랑 연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기왕 듣는 거 이 연수 과정이 내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 중에는 현실적으로 듣기가 어렵고 결국 힘들지만 퇴근 후에 또는 주말이나 되어야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그런 과정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연수는 모바일로 진도 빼는데 그냥 급급하고 시험도 일정 점수는 넘어야 되니까 다들 우르르 모여서 시험을 같이 보는 겁니다. 또한 듣고 싶은 과정이 있어 신청을 하면 아니 너가 이걸 왜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터넷 강의가 아닌 실강의를 신청을 하면 야 네가 가긴 어딜 가? 이래야지 어딜 가? 눈치 보여서 절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점수 따기도 쉽고 그냥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않을 고만고만한 인터넷 강의 위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연수과정을 기여하는 거면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째, 업무 시간 내 업무 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출근부터 퇴근할 때까지 절대 쉴 수가 없다라는 거. 둘째, 인사이동이라는 건 불합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위 백이라는 게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점포나 본부 부서는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셋째, 퇴직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 설명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과 연수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생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는 나머지 제가 퇴사한 이유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